영화 속의 사랑. 에드리안 라인 잘만 킹의 변질된 에로틱의 본능. 라인 하프위크.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102위를 차지한 에드리안 라인 잘만 킹의 변질된 에로틱의 본능 라인 하프위크입니다. 라인 하프위크는 매력적인 이혼녀 엘리자베스와 섹시한 남자 조니, 9주 반 동안 벌이는 애정 행각을 그린 영화인데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작품으로 극본에 잘만 킹이 참여를 했습니다. 1986년 개봉한 영화로 미키 루크와 킴 베이싱어의 수위 높은 배드신이 화제를 모았는데 오스트리아계 미국인 인지보그 데이의 경험을 쓴 동명소설이 원작으로 소설은 엘리자베스 맥닐이라는 필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치 친위대였는데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이후로 미국에 거주했고 사제 연수생과 만나 결혼해 일남 일녀를 두었으나 아들이 7살에 죽자 남편을 떠나 뉴욕에 와서 잡지사 에디터가 됐습니다. 소설은 이 에디터 시절 얘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쓴 책은 단 2권으로 다른 한 권은 고스트 왈츠라는 회고록이며 70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으로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엘리자베스는 디너 파티 준비를 위해 몰리와 함께 차이나타운에 깃다가 존과 눈이 마주치고 눈을 떼지 못하고 5월의 뉴욕 거리 축제 인파 속에서 존도 우연히 엘리자베스를 보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은 닭을 사는군요. 만날 때마다 당신은 날 보고 웃어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존은 엘리자베스에게 비싸서 사지 못했던 그 쇼를 선물합니다. 존은 엘리자베스를 친구의 별장으로 데려가는데 엘리자베스는 그런 존이 싫지 않았지만 갑자기 침대를 정리하는 존의 모습에 엘리자베스가 당황하자 존은 음악을 틀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당신 일은 위험성이 크잖아요. 당신이 여기 온 것보다 위험하진 않죠. 주변엔 아무도 없고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난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날 모르잖소. 택시를 대기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밖엔 공중전화도 없어요. 당신이 소리쳐도 아무도 못 듣죠. 단지 우리 둘뿐이죠. 이런 건 싫어요. 집에 갈래요? 존은 월스트리트의 주식 브로커로 잔뜩 긴장한 엘리자베스는 존의 지나친 농담에 불쾌해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음 날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자베스가 일하는 갤러리로 존이 꽃을 보냅니다. 엘리자베스는 밀당 성공에 기뻐하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해 데이트를 마치고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가는데 엘리자베스는 브루스와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몰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혼녀라는 사실은 존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존은 갑자기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당황한 엘리자베스는 뭔가에 홀린 듯이 그가 시키는 대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존이 다가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얼음으로 그녀의 몸을 애무를 하는데 색다른 경험에 엘리자베스는 짜릿함을 느끼고 존은 엘리자베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녀에게 시계를 선물합니다. 엘리자베스, 매일 12시에 시계를 보면서 몸을 만지며 내 생각을 해주겠어. 존의 부탁에 잠시 고민하던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데 엘리자베스는 그날 이후 최면에 걸린 듯한 착각을 느끼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존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엘리자베스를 못 잊고 있었는데 엘리자베스는 전 남편인 브루스를 귀찮아하며 몰리에게 자기 대신 나가라고 합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데이트를 마치고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가는데 존은 엘리자베스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고 엘리자베스에게 눈을 감고 바닥에 앉으라고 한 후 음식을 먹여줍니다. 저번에 내가 대신 만나라고 했었잖아. 내 전 남편이랑. 그래서 만나긴 했는데 도저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같이 잤어. 몰리는 엘리자베스에게 그녀의 전 남편인 브루스와 잤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녀에겐 존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엘리자베스는 존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엘리자베스가 파티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자 존은 당신하고만 있고 싶다며 거절합니다. 내가 장을 봐다가 요리를 하고 당신에게 먹여주겠어. 아침엔 옷을 입혀주고 밤엔 옷을 벗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당신을 지켜줄게. 친구들은 낮에 만나고 밤엔 나랑 있어줘. 지금부터 우린 하나가 되는 거야. 존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엘리자베스를 자신의 집에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는데
존을 기다리던 엘리자베스는 호기심에 옷장을 뒤지다가 존의 과거 사진을 발견하고 그때 존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는 동안 당신은 뭘 했는지 궁금해. 옷장 속의 옷들을 훑어보고 서랍을 뒤지진 않았을까? 거기 있는 여러 물건들 말이야. 아니야, 그럴 여자가 아니지. 당신은 아주 착하니까. 착한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해. 어서 말해봐. 그런 짓을 했는지. 어서 알고 싶단 말이야. 존은 그녀가 옷장을 뒤져봤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엘리자베스를 몰아세우는데 엘리자베스는 도둑질을 하다 들킨 것 같은 기분에 사실대로 말하고 존은 창피한 줄 알라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손버릇이 안 좋군. 벽을 보고 치마를 걷어. 엉덩이를 때려줄 거야. 농담이 아니라는 존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화를 참지 못하고 존을 때리는데 존은 힘으로 제압하여 그녀와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엘리자베스의 화도 풀어집니다. 두 사람은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면서 자유롭게 연애를 하는데 존의 사랑법은 좀 독특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존에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존은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엘리자베스가 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이름과 직업이 전부라 엘리자베스는 존을 미행하기로 하죠. 미행 끝에 그의 사무실까지 가게 되는데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 존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지만 존은 식사를 하면서 그녀의 기분을 풀어줍니다. 난 월스트리트가 좋아요. 멋진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때문이겠죠. 때론 내가 그들처럼 된다면 어떨까 궁금해요. 존은 직접 체험시켜주기로 하는데 존이 선물한 정장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장을 해본 엘리자베스는 호텔 로비로 가서 존을 만납니다. 엘리자베스와 존은 시비를 건 남자들에게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뒷골목에서 관계를 갖기도 하면서 흥분과 전율을 함께하며 엘리자베스는 존의 지시로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목걸이를 훔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일 때문에 미술가 판스워드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판스워드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엘리자베스는 익숙함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 작품을 봤어요. 훌륭하더군요. 순간을 포착한 건 잘 이해가 안 갔지만요. 그것은 바로 사물이 익숙해지는 것을 뜻해. 이상도 하지. 존은 흥분이 안 된다며 엘리자베스에게 바닥을 기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엘리자베스는 사랑하는 존을 위해 꾹 참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보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지금부터 게임을 하는 거야. 나한테 문제가 좀 있거든. 난 흥분이 안 돼. 당신이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기 전까진. 존은 채찍을 휘두르며 엘리자베스를 위협하고 엘리자베스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 엘리자베스는 갤러리로 몰리를 데리러 온 브루스를 보고 평범한 연애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낍니다. 존은 호텔에서 엘리자베스에게 매춘부 의상을 입히고 진짜 매춘부를 불러 쓰리썸을 시도하는데 정도를 벗어난 그의 욕구에 엘리자베스는 결국 폭발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기분을 똑같이 느껴보라고 변태들이 모여있는 클럽에 가서 다른 남자에게 키스를 하는데 파티에서 판스워드를 본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을 떠올리고 결국 존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난 형제가 5이야. 내가 막내지. 우린 시카고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 아버지는 유리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계산원이었어.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셨지. 그렇게 두 분이 가정을 이루셨지. 이젠 일을 관두셔서 내가 부양하고 있어. 이건 꼭 말해주고 싶어. 내 주변엔 여자들이 많았어. 아주 많았었지. 하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당신과 함께 있을 때조차 그저 당연한 건 줄 알았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몰랐었어. 둘 중 하나가 끝이라 말할 때 끝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말하지 않겠죠. 내겐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짐은 사람을 시켜 가져갈게요. 제발 돌아와. 50살 때까지 돌아와. 하지만 기다려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도시의 거리를 홀로 걷는 엘리자베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 감독인 에드리안 라인은 1941년 영국의 피터보로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출생해 7살 때 런던으로 이주했는데 하이게트 스쿨을 졸업한 후 광고업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광고 대행사 J. 워터톰슨사에서 여러 편의 CF를 찍은 후 동료와 함께 J&D 컴퍼니를 차려 독립했고 이 즈음 오랜 꿈이었던 단편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헐리우드로 진출한 그의 데뷔작은 조디 포스터 주연의 폭스 레이디로 충격적인 화면을 구사해 흥행에도 성공했으며 탁월한 연출 솜씨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제니퍼 빌즈 주연의 플래시댄스로 피츠버그 찰강소의 여공이 댄서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묘사한 이 영화는 큰 성공작이 되었습니다. 85년에 감각적이고 모던한 러브스토리 나인 하프 위크를 완성하는데 무명인 미키 루크와 킴 베이싱어를 하루아침에 톱스타로 만들어 놓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후 광적인 사랑을 다룬 심리 드릴러, 위험한 정사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아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후보에 올랐으며 베트남전의 악몽을 소재로 한 심리영화 야곱의 사다리를 발표했습니다. 존 역의 미키 루크는 아버지가 프랑스 혈통의 건물관리인이었지만 7살 때 부모가 이혼해 어머니와 할머니를 따라 슬럼가와 마이애미 비치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9살에 뉴욕으로 돌아와 연기를 배우다 액터즈 스튜디오의 시연회에서 리차드 3세로 주목을 받았고 81년 보디 히트의 조연으로 출연해 주연급 배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본격적인 주연급 데뷔는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형사 영화 이어 오브 드래곤으로 특유의 권태스런 표정과 광적인 폭발력을 보여주고 나인 하프 위크, 와일드 오키드로 섹시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70년대 아마복서로 26번을 쌓은 바 있는데 91년 5월 23일 프로 권투 라이트 헤비급으로 스티브 파웰과 데뷔전을 가졌고 판정승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물란한 여성 편력과 잦은 스케줄, 펑크, 음주벽 등으로 항상 가십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88년에 여우 데브라 포이어와 결혼했지만 캐리 오티스와 스캔들을 일으키다가 92년 6월에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복싱에 돈을 쏟아붓느라 재산을 탕진하기도 했는데 1995년 프로 복서를 은퇴했고 1998년 캐리 오티스와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는 이후 버팔로 66, 목요일, 플래지, 스펀 등 인디 영화에 출연해 명성을 회복해 갔으며 신시티의 마브 역으로 출연해 영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의 킴 베이싱어는 10대 때 출신 지역의 미인 콘테스트에 출전한 것이 계기로 모델이 되어 10년 가까이 인기 있는 커버걸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배우를 지망했던 그녀는 연기를 공부하고 TV 드라마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창녀 로린 역으로 관심을 모았고 81년부터 영화에 출연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86년 나인 하프 위크에서 관능미 넘치는 연기를 보인 후 전 세계 관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데 제작자 존 피터스, 흑인 팝 가수 프린스와의 스캔들, 동거, 파경으로 화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배트맨 이후 하락세를 계속하고 계약 위반으로 $900만 배상금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LA 컨피덴셜에서의 열연으로 아카데미와 골든 글러브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며 연기파 배우로 거듭납니다. 이후 블레스 더 차일드, 목격자 8마일 등에 출연했으며 존 어빙의 소설을 영화화한 도어 인 더 플로어에서 제프 브리지의 상대 역을 맡아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에드리안 라인, 잘만 킹의 변질된 에로틱의 본능, 라인 하프 위크였습니다.